이번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국 80주년 전승절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모레 중국 베이징에서 80주년 전승절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그리고 양장 무대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도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긴 여정을 감안해서 오늘 이 베이징으로 출발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 기사에서 관련 내용 저희가 두 장면을 뽑아봤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단둥 베이징 여객 열차 운행 김정은이 지금 전용 열차로 내일 도착할 것 같다. 천안문 주변이 진공 상태다. 50걸음마다 공안이 군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잠깐 멈춰서 검문 받으시죠 하면서 통제하고 검문을 한다는 겁니다. 천안문에서는 정말 삼엄하게 행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병식을 무결점으로 치르기 위해서 정말 고강도로 도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 중심주의를 외치고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다자 외교의 리더가 될 만한 국가가 부재해 있다.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 이런 계산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 지금 평양을 비우고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손님 맞이를 단단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베이징 기차역 살펴봤는데 무장 경찰들이 매표소와 출입구에서 경계를 펼치고 있고 중국 기차 예매 사이트에는 매일 오후 6시에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가 있는데 내일 오전 8시쯤에 도착하기로 한 이 열차 예매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가까운 거리긴 합니다만 전용기가 아니라 열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김정은에게는 참매 1호라고 불리는 전용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전용기는 인류신 비행기로서 그 단종이 벌써 한 30년 전에 이루어진 항공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설비라든가 비행 안정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물론 베이징과 평양을 오고 가는 것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열차 저희가 어떤 열차를 타고 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더군다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니까요. 방중에 나선다면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하노이 담판 때는 무려 이 기차를 타고 66시간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여정도 편치 않을 텐데 그럼 김 위원장이 열차를 왜 선호하는 걸까요? 열차 내부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차 내부를 이 기록 영화를 토대서 민생을 향상의 돌파구를 문제의 식량 민생을 향상의 공산주의 이상 위한 먼 길을 이어가시었으니 기록 영화 보니까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금연이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담배를 피우는 게 흔한 일인가요? 북한도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인가요? 네, 김정은만이 그 모든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사실 네. 김정은은 뭐 어린 심지어 한 2살, 3살 어린 아기들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종종 포착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담배를 어느 특정 장소에 피우는 것이 이제는 뉴스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치외법관 같은 그런 그렇죠. 모습이네요. 이렇게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1호 열차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하거나 이 면면을 살펴보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움직이는 요새라는 별칭이 있다고요?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단 이용하는 기차인 만큼 방탄 시설은 기본이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텐데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였던 김정일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 걸리는 이제 기차를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용하는 기차에는 특수 시설들이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김정은이 말고 김정일이 이용하는 기차가 아마 용천을 지나갔을 때 용천에서 상당히 큰 폭파가 있었습니다. 폭파 그게 사고가. 사후에
김정일을 겨냥했던 일종의 테러 사건이었다고 이제 아마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기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동선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호, 방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평양에서 베이징이면 1시간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비행기 대신에 기차를 이용을 하느냐.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일과 다르게 비행 공포증은 없는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이 미북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왜 비행기 대신 기차를 이용하느냐? 그것은 아마 자신이 첫 다자 무대, 이 무대에 데뷔하는 어떤 외교 일정에 대해서 전 세계적 관심을, 사실 저희들도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금방 가는 건데 이제 뭐 기차를 타고 보니 기차가 어디로 가네, 베이징에 무슨 뭐 예매가 끊겼네, 뭐 어디 통해 가네, 뭐 베이징 단둥간에 뭐가 끊겼네, 이렇게 계속 화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의 첫 다자무대, 그리고 북중러 정상이 처음 만나는 상당히 큰 외교 이벤트에 끊임없는 자기의 어떤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이걸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되고요. 사실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장 최단 거리로 이용하는 게 정상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야 뭐 본인이 비행기를 타건 기차를 타건 1시간에 가건 몇 시간에 가건 뭐 자기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이번에 타는 거는 본인의 어떤 편의성 플러스 어떤 다자 무대 첫 데뷔 무대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시찰을 하거나 순시를 나갈 때 옆에 누가 있는가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김여정 부부장도 있었고 리설주 여사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김주애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번 1호 열차에 김주애도 탑승을 해서 전승절의 모습을 비출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까지의 북한의 동향을 보면 원래 김정은 옆에는 항상 이설주가 위치를 해 있었으나 이설주가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김주애가 대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 펼쳐질 것이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무대이고 다자 무대,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가장 처음으로 데뷔하는 다자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까지도 김주애를 본인의 옆자리에 앉힐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상 국가의 지도자인 것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부인을 이제 영부인처럼 이렇게 데려갈 가능성은 있으나 네. 보통 북한이 항상 후계자를 정할 때 중국으로부터 이 후계 구도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지를 얻어내는 것에 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김주애가 북한에서 김정은의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후계자라고 한다면 이번 행사에 따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크게 공개가 된다든가 아니면 김주애의 일거수일투족이 뭐 다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승절은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거다, 이 사실을 모든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팔쇼 전쟁 승리 요든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렸는데 김정은 위원장 전승절에 참석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를 본인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 수령의 권위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서 통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파병 병사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서 자기들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적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의 권위라는 것만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나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가 고렵됐기 때문에 인민들이 어렵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그럼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다자 무대에 나가는 것 자체는 양날의 칼임에도 불구하고 원오브 댐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은 정상 국가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자들이 못 들어와 가지고 인민들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해결하고 있다. 너희들의 불만 내가 충분히 안다. 이게 이제 약간 소통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다자 무대에서 본인의 위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참매를 안 타는 것도 좀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위에서 떨어지는 비행기 사고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날아갔는데 되돌아올 때 무슨 고장 때문에 출발이 지연되거나 이런 완전히 망신스러워지니까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무엇보다 열차를. 그렇죠. 이미지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돌아오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계산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